Semiconductor Wars Episode 5, China Strikes Back. 구독과 좋아요는 보다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최근 중국 서열 2위인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삼성전자의 중국 산시성 시안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불과 하루 전에 방문 계획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최고 권력자 중 한 명이다 보니 특정 기업을 방문할 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를 내포할 수 있어 막판까지 고심하다가 전격적으로 방문을 결정한 것으로 추측되는 부분입니다. 2014년 5월 준공된 시안 공장은 삼성전자의 유일한 해외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지로서 그동안 이미 108억 달러에 이르는 투자를 진행했으며 현재도 2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총 규모가 1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나로 약 17조 7천억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특히 시안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고향입니다. 삼성전자의 시안 공장은 중국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지어진 외국 기업의 생산 공장 중 하나인데 그 이유는 바로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왔기 때문입니다. 공장 설립을 신청한 뒤 설립 허가증을 받기까지 고작 88일만 걸렸으며 당시 중국의 매체들은 시안 공장을 두고 이재용 부회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주는 주기 선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시안은 13개 왕조의 유적이 남아있는 유서 깊은 역사의 도시이지만 항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내륙이기에 생산 공장으로 입지 조건이 좋지 않음에도 삼성이 시안을 선택한 것은 시진핑 주석하고의 관계 역시 고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투자가 국내에서 집행되었으면 매우 좋았겠지만 메모리 반도체의 최대 고객인 중국 기업과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중국에 투자했어야 하는 것이었으며 이왕 꼭 해야 한다면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선택을 했어야 하는데 중국의 정치 제도가 이렇게 변화한 것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당 공장에서는 일반적인 V 낸드 플래시를 양산하고 있고 차세대 핵심 반도체 개발 및 고성능 반도체는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의 중국 공장 건설은 중국 시장 점유율과 제품 가격 경쟁력 유지를 위한 차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문제가 적지 않은 기업이겠지만 이런 부분은 칭찬을 받을 만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쟁 기업은 최첨단 핵심 기술을 개발하여 중국의 생산 공장을 건설함으로써 기술 유출의 위험성을 키우고 있으며 혹은 중국 기업들과 대놓고 합작을 진행하여 기술이 누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중국 공산당 기업의 5G 통신 장비 관련 상용화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같이 통신 서비스 시장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에서 5G 통신 장비를 설치해서 경험을 쌓는 것은 통신 장비 제조사 입장에서는 러시아 시장에 설치해서 경험을 축적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이 의미 있는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를 견제하기 위해서 화웨이 장비를 선택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서로 간의 경쟁을 떠나서 같은 한국인이기에 국내의 다른 경쟁자를 물리치겠다고 외세를 끌어들여서야 되겠습니까? 최근 미중 무역 협상의 1차전이 끝난 직후 중국은 다시금 반도체 국위를 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산업으로서 결코 중국에 양보할 수 없습니다. 과연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중국의 반도체 국위를 넘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현재 대한민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입니다. 우리는 리커창 총리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을 때 했던 발언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 국위와 관련하여 삼성전자에 강력한 협조 요청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익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시장은 넓고 산업이 중저 부가가치에서 중고 부가가치 분야로 나아가고 있으며 거대한 사업의 기회가 놓여 있다. 우리는 삼성을 포함한 각국의 하이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중국의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지식재산권을 엄격히 보호하고 중국에 등록한 모든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할 것이다. 수년간에 걸친 삼성과 중국의 협력은 첨단 기술 협력이 고부가가치의 성과를 반드시 가져올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성과의 과실은 분명히 중국으로도 흘러가겠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반도체 구기를 집중 견제받고 있는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고자 함이겠지만 기술은 기술대로 주고 미국의 눈밖에 벗어나는 행동을 해서 굳이 가치 제재를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사실 리커찬 총리의 삼성 시안 공장 방문 이전에 중국 정부는 지난 7월 일본 정부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3대 핵심 소재에 대한 대한국향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직후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소재와 장비를 공동 개발하여 관련 산업을 함께 육성하자고 제안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 반도체 생태계의 균열이 감지되자 삼성의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사실 중국은 국가적인 반도체 산업 육선 지원 정책으로 인해 상호 협력한다면 한국의 반도체 소재 및 장비 국산화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중국은 불화수소 생산에 필요한 원료인 무수불산 역시 생산 중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단칼에 중국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의 제안을 따르면 편하게 장비나 소재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기업들은 반도체 장비 부문에선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는 현재 네덜란드 ASML이 독점 중인 반도체 노광 장비를 개발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중국 국유 반도체 기업인 칭화윤희는 총친 산업기금 지원을 받아 향후 10년간 8천억 위안, 하나로 약 134조 원을 D램 양산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것이며 만약 삼성이 기술 이전 등을 해주면 엄청난 이익과 중국 시장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 회사는 심지어 미국의 마이크론의 인수를 추진했었고 인텔과는 5세대 이동통신 모뎀 칩 개발을 협력하려고 했었습니다. 즉 미국의 내노라 하는 기업들마저 중국의 시장과 돈을 보고 마치 불나방처럼 달려들었지만 미국 정부에 의해 모두 자초된 것입니다. 시장에 공개된 중국의 반도체 기업 인수 실패 관련 사례만 봐도 중국은 국가가 전면적으로 나서서 반도체 산업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을 고려하여 중국의 합작 요청을 거절하고 맞서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중국의 국유 반도체 회사들이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적극 추진 중이기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반도체 산업에 큰 위협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메모창 거절에도 리커찬 총리가 직접 삼성 공장을 방문할 정도이니 중국이 얼마나 반도체 산업에 목이 말라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의 관영 매체는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은 삼성전자의 품위 있는 기업 문화와 사회적 책임을 배우라고 주문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중국 시장에서 패배자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삼성이 최근 품위 있게 공장 문을 닫았으며 중국 소비자들의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기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삼성전자를 비방하고 화웨이를 띄워주는 기사를 쏟아냈었는데 지금은 왜 이럴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자신들에게 삼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면 함부로 하고 상대방을 괴롭히지만 자신에게 불리하면 바로 태세를 전환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이는 비단 경제 부문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잠시 친구라고 부르지만 내일은 자신의 이익을 따져 적으로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긴밀한 관계는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중국몽이나 1대1로에 과연 한국의 발전과 안위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국 정부의 당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상대방에게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다면 상대방과 협의할 때는 제대로 협의하고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따져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시당하기 십상입니다. 결기를 보여줘야 할 때는 당당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일방적인 차별을 당하면서 WTO에 제소할 생각은 감히 하지 못하고 한국 기업이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하지 못한 채 중국 시장을 공략해야 하는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국내에서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때리는
이제는 중국이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막고 참기만 하고 있는 한국이 더 나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은 지난해 4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반도체 공장 시차로는 처음으로 당시 우한에서 낸드 프레시 메모리 공장 건설에 박차를 가하던 칭화 유니의 계열사 YMTC를 방문해 반도체 기술에서 중대 돌파구를 서둘러 마련하고 세계 메모리 반도체 기술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YMTC는 그 이후 국가의 막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낸드 프레시 양산 기술을 적용해 최근 64단 낸드 프레시 생산에 이어 90단은 뛰어넘어 내년에는 128단 생산으로 직행하기로 하는 등 선진 기업들과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YMTC는 국가적인 지원을 받는 만큼 중국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96단 낸드 이상의 기술력이 있다고 해도 저가 스마트폰에 장착하기에는 64단 낸드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위기는 이처럼 거침이 없습니다.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한국을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 마지노선이 무너지게 되면 GDP 1인당 소득 3만 달러를 지켜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삼성전자가 계획대로 당당하게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해 나가기를 바라며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정복이라는 멋진 꿈도 반드시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